저는 개호병원 진료원장 손인기입니다. 오늘은 심호흡은 독이다 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이완에 도움이 되는 호흡법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의 체액은 산성이다, 알칼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알칼리가 좋네, 산성이 좋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사실 가장 좋은 건 중성이죠. 인간의 몸은 항상성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인간의 산성도가 어떤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항상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 조절하고 있는 공식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pH라고 쓴 부분은 우리가 폐하라고 읽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우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분모에는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중탄산염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호흡, 그러니까 폐를 통해서 조절이 되고요. 중탄산은 소변, 그러니까 신장을 통해서 조절을 해서 우리 인간의 산성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은 분모가 줄어드는 것이니까 폐하, 산성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몸은 알칼리화 되게 돼 있고요. 반대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폐하가 떨어지니까 몸은 산성화됩니다. 근데 오늘 주요 관심사는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게 됐을 때 이산화탄소가 떨어지는 상황들, 예를 들어서 호흡을 많이 하는 상황을 가정하게 됐을 때는 몸은 알칼리화 되죠. 몸이 알칼리화 되면은 혈관이 수축을 하고요. 혈관이 수축을 하면은 말초로 가는 산소의 양이 줄어들게 돼 있는데 그에 따라가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육으로 가는 산소가 줄게 되면요. 무력감, 쉽게 피곤해지는 느낌, 쉽게 쥐가 나는 현상이 생기게 돼 있고요. 위장으로 가는 산소가 줄어들게 되면은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불편한 현상이 생길 것이고, 기관지로 가는 산소가 줄게 되면은 천식 같은 기관지가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이고요. 뇌로 가는 산소가 줄게 되면은 어지러움이나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은 느낌, 집중력 저하 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런 증상들은 체내 이산화탄소가 줄게 되면 유발되는 것이니까 과호흡을 하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뇌는 예측을 하는 기관입니다. 예측을 한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게 되면은 갈증이 바로 가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생리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흡수된 물이 입을 통해서 장을 통해서 뇌에 갈증을 느끼는 부분까지 도달하려고 하면은 아무리 빨라야 15분 정도 걸리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은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면 바로 갈증이 가시게 됩니다. 그것은 뇌가 물이 들어왔구나 그렇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갈증 신호를 꺼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작동을 잘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잘못 예측하는 현상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잠을 못 자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을 잘 못 자서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뇌는 기력이 떨어진 신호를 밥을 못 먹었다는 것으로 잘못 예측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다 그렇게 신호를 보게 되고 음식을 섭취하도록 음식에 대한 어떤 그 욕구를 만들어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과식을 하고 비만이 생기는 이유들이 이 뇌가 잘못 예측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호흡을 많이 해서 과호흡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떨어져서 말초로 가는 산소가 줄어들어서 생기는 여러 증상들을 우리 뇌는 뭔가 불안한 사항들, 위험한 사항들이 닥친 것이다라고 잘못 해석을 하고 불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부분은 특히 불안장애,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에서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평상시에 신체 감각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체 이완이나 이완이 도움이 되는 호흡법 등을 평상시에 잘
훈련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을 다시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요. 과호흡은 잘못 해석해서 불안이 되고, 불안한 결과 더 빨리 숨을 쉬게 되고, 더 빨리 숨을 쉬게 된 것들이 더 불안을 일으키는 그런 악순환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호흡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과호흡 척도라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각각의 항목들을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가슴 부위 통증, 긴장된 느낌, 시야가 흐릿해지는 느낌, 현기증이나 어지러움, 머릿속이 혼란스럽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하기 어려운 느낌들, 숨이 더 빨라지거나 깊어지는 느낌, 그리고 호흡이 짧아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윗배가 더부룩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손가락이 따끔거리는 느낌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숨을 깊게 쉬기가 어렵다, 답답하다 이렇게 호소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손가락이나 팔이 뻣뻣해지는 느낌, 입 주위가 조이거나 당기는 느낌, 손발이 차가워지는 느낌, 심장의 두근거림, 그리고 불안한 느낌 등을 조사하는 척도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저희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분들을 상대로 연구를 수행한 것이 있는데요. 불안 우울 장애 환자분들하고 대조군은 정상인 환자들입니다. 대조군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했더니 과호흡 점수가 정상군은 8점인데 비해서 불안 우울 장애 환자분들은 24점 정도에 가까웠습니다. 이 과호흡 점수가 몇 점 이상일 때를 우리가 역기능 호흡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점수 기준을 넘는 환자들은 5%였지만 불안 우울 장애 환자들은 거의 50%에 가까웠습니다. 그만큼 불안 우울 장애가 있는 분들은 과호흡의 문제가 많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과호흡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흔한 원인들은 스트레스, 불안, 분노 등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거나 화났을 때 이 호흡이 가빠지는 그런 경험들을 누구나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과호흡의 원인이 되고요. 또 다른 이유들로는 만성적인 통증, 그리고 입으로 숨 쉬는 행동들, 우리가 축농증 같은 그런 어떤 코에 질환이 있을 경우 입으로 숨 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과호흡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천식이라든지 공황장애처럼 숨이 답답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분들은 본인의 호흡에 매우 예민하거든요. 그렇게 호흡에 신경 쓰는 분들이 이 과호흡에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심호흡은 독인가에 대한 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긴장을 풀려고 그럴 때 심호흡을 해봐라 하는 것들이 사실은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과호흡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호흡은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심호흡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호흡을 너무 짧게, 너무 빨리 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산화탄소가 천천히 배출되도록 숨을 매우 천천히 쉰다면 사실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완에 도움이 되는 호흡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들숨과 날숨의 비율은 4대 6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5대 5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강 이 정도 비율로 하시면 되고요. 한 호흡의 시간은 10초 정도 쉬니까 1분에 한 6회 정도로 매우 천천히 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입이 아니라 코로 호흡을 해야 되고요. 가슴으로 숨 쉬는 것보다는 배로 숨 쉬는 것, 그러니까 복식 호흡이 더 유리하고요. 이런 호흡들을 한 번에 한 5분 정도, 5분 이상 길게 할 필요도 별로 없습니다. 한 5분 정도만 이렇게 차분히 유지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호흡들을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기 전에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은 평상시에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이완된 상태를 잘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잠을 자려고 애쓰면 잠이 잘 안 온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완되기 위해서 애쓰면 이완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완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코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가슴을 통해서 그리고 상상으로 뱃속으로까지 공기가 천천히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런 느낌들을 그저 물끄러미 가만히 바라보는 그런 느낌으로 가만히 호흡을 하게 되면은 저절로 편안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요. 이완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호흡 방법들이 요즘에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호흡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날숨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를 통해서 몇 가지 호흡에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보시게 되면은 이 실제로 어떻게 하는 호흡이 좋겠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호흡을 통해서 이완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평상시 호흡일 때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 기계를 보게 되면은 지금 1분에 18회, 19회 정도 호흡을 하고 있고요. 이산화탄소 농도는 37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35 이하가 과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단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실제 과호흡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과호흡을 해주세요. 호흡수가 빨라지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점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호흡하시는 분들은 실제 가벼운 어지러움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약간 좀 어지러우신가요? 네, 어지럽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과호흡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내려가져 있는데요. 다시 우리 참여하신 분께서 이완에 도움이 되는 아주 느린 호흡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호흡이 점점 느려지면서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12회를 가리키고 있네요. 지금 이미 분당 8회, 10회까지 천천히 호흡을 하시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38에서 39, 40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몸과 마음이 편안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호흡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바뀌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실제 관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호흡이 도움이 되는지를 잘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평상시에 심신의 안정을 찾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호병원 진료원장 손인기입니다. 감사합니다.